서부 경남이 올여름 첫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21일까지 곳에 따라 30에서 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순찰차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망 시점이 당시 당직 경찰관들의 근무 교대 시간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 교대 시간에 차량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여성을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주와 사천이 각각 소각장 단독 설치를 선언했지만 광역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모습입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중재는 권고에 그쳐 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는 결국 두 지자체 의지에 달린 상황입니다. 사천시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 음식점 등을 허용하는 등 건축 행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자연 녹진의 건폐율도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초 시의회에서 다뤄집니다. 남해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은 국회에서 초기 사업 예산이 빠르게 승인되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절반가량만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더뎌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일 서부 경남이 올여름 첫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21일까지 30에서 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과 산지 등 곳에 따라선 낙뢰, 돌풍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폭우가 전망돼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20일 오전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 오후를 전후해 서부 경남 등 내륙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곳에 따라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경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특히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의 반경이 짧기 때문에 태풍 반경 이외의 지역에서는 호우, 풍랑, 강풍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과 지리산 쪽으로 해서는 20일 밤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시 강과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반이 약한 곳은 산사태 가능성이나 농경지 파손 우려가 높아지기에 사전 대비와 주의가 당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80mm이며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사전에 배수시설 등 시설물 점검에 유의하시고 비가 내릴 때는 위험 지역에 접근을 피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 첫 태풍 소식에 경남도와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도 하천과 급경사지, 침수 우려 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엔 재난 사전 대피 체계인 재난 순찰대를 운영, 총 11,000여 명으로 이뤄진 3,200여 개의 순찰대가 재난 발생 우려 시 예찰과 주민 대피를 진행합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서귀포 서쪽을 지난 뒤 21일 오전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소멸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후 22일엔 경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며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성의 사망 시점이 나왔는데 당시 당직 경찰관들의 근무교대 시간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대 시 차량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하동 진교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자리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성. 16일 새벽 CCTV에는 여성이 파출소로 들어오는 모습이 1분가량 잡혔습니다. 당시 진교 파출소에 당직 근무 중이었던 인원은 모두 4명. 근무 교대는 16일 오전 8시에서 9시로 교대 시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의 청결 상태와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운행 기록 확인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야 합니다.
경남경찰청에서 밝힌 여성의 사망 시간은 여성이 처음 차에 탑승한 뒤 약 12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 전후. 경찰이 매뉴얼을 제대로 지켜 차량을 살폈더라면 16일 오전 생존 상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근무자들은 운행 기록을 2번이나 확인했지만 여성이 뒷자리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부터 여성이 발견될 때까지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운행 기록을 살폈다는 근무자들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찰차 문이 잠겨있지 않아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찰차 뒷자리는 범죄 혐의자 도주 방지 목적으로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6일 새벽 여성은 파출소 순찰차 2대 중 한 대를 열어보다 문이 잠겨있자 옆 순찰차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매뉴얼대로 순찰차가 잘 잠겨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순찰차 부실 관리 여부와 순찰 일자, 배차표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 관서 대상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한편 1차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이 고체온 등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가운데 2차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예정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8월 초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중대재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와 유족 대표는 시속 20km 미만으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3m 정도의 경사지에서 추락한 정도로 2명이나 사망했고 또 차량이 인근에 있었는데 발파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있었다며 경찰과 사측에서 중대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빠른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이 가능해지며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의 건축행위 완화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어업을 위해 관리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돼 왔습니다. 이곳은 사천의 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커피숍 같은 휴게 음식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규제 완화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도시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주로 동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같은 농지법에 따라 허용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시설이 필요한 농업법인이나 단체는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사천시는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은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적용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조례가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법의 완화 취지에 맞게 우리 시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 활성화가 크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사천시는 입법 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하반기 일반 임기자 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65명 모집에 594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연구원이 14.8대 1로 가장 높았으며 5급 선임 연구원은 9.6대 1, 6급 연구사는 7.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은 9월에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도민 긴급 대출 제도와 하동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독립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박 지사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에 11만 명의 국민이 신청한 점을 들며 경남도도 도민 긴급 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동을 따로 독립시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진주, 사천과 연계해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서부 경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역마다 소각시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환경부 최적화 전략에 따라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의 4개 지자체가 중건역으로 묶인 상황에 남해와 하동은 이미 광역소각장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주와 사천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동이 걸린 도내 광역화 사업. 고성과 통영의 경우 9년에 걸친 사업 끝에 지난 2022년부터 광역소각장을 가동했고 김해와 창원 진해 간에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선 하동과 남해가 올해 말 광역소각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남해에는 폐기물 소각장이 없던 상황에서 광역화 사업 추진으로 숨통이 트이게 된 두 지자체. 경남도에서는 특히 이번 사례가 양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양 지자체 모두 강력화 추진 대원 측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의 조성 중인 강력 소각시설은 현재 공정률 90%를 넘어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하동 남해의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남해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강력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은 환경부가 지정한 광역화 중건역의 하나. 이 가운데 남해와 하동이 광역화를 추진하며 진주와 사천이 남게 됐습니다. 두 지자체도 각각 소각시설의 설치와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여는 등 추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소각장 설치해 이용할 경우에 광역화 사업 국고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화는 현재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강제 추진이 불가능하기에 경남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군에 강력하는 거는 권고밖에 못하는데 강제적으로 못하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는데도. 진주와 사천이 각각 단독 설치를 선언하면서도 광역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2024년 모범 장수기업 3곳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9일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진주 특종제지와 남강제지, 동이공업 등 3개 기업을 모범 장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모범 장수 기업 선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30년 이상 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6개 항목 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습니다. 최근 뉴스인타임에서도 보도한 LH의 제2데이터센터 신설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타 지역 이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경상남도 진주시와 협의도 없이 LH에서 제2데이터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특히 타 지자체 추가 구축될 센터가 점차 확대된다면 운용 인력 200명 중 상당수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LH는 본산의 공간 부족과 센터 안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제2데이터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진주시 관내 확장 재구축 계획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된 남해 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 국회에서 초기 사업 예산이 빠르게 승인되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절반가량만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더뎌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남해군이 유치해 추진되고 있는 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 당초 사업비는 415억 원으로 서면 스포츠파크 내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련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총 146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전국 경찰 수련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남해군은 해당 사업으로 연간 23만 명이 방문하고 경제 파급 효과는 2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남해군은 국민 1인당 1박 2일 여행 시 평균 지출액인 12만 6천 원을 토대로 경제 효과를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원 성격상 숙박비는 공제될 수밖에 없고 식당과 세미나실, 강당 등 시설의 이용 대상이 경찰과 그 가족들에 한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남해군이 제시한 셈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군은 수련원의 146객실이 정원대로 입실했을 경우를 가정했고 가동일수 또한 365일 전체 기간을 산입했습니다. 여기에 객실 가동률 또한 95%로 전제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조업체 3-4개를 유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던 남해군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경찰 수련원 예정지인 바다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인들만 이용 가능한 경찰 수련원이 소비 촉진을 통한 관광 효과 도모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들만 사용하고 경찰 가족이 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들어오실 때 모든 걸 자기 먹을 거 다 준비해가 들어오실 건데 주변 식당이고 이거 얼마나 되겠느냐. 이에 더해 총 사업비의 절반이 조금 넘는 214억 원만 확보한 것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객실 규모는 60실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해군이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평부의 계획은 기존 예산 계획보다 73억 원을 더 얹어서 488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경찰 수련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나 415억 원의 기존 예산 확보도 어려운 판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지 않은가. 남해군은 총 사업비 증액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 사업비 충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에 기반해 기재부와의 협의, 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예산 충당 방안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 인력이 방문하는 대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남해군의 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유무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0일 기준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가 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부 경남 온열 질환자는 진주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동 10명, 사천 9명, 함양과 산청에 각각 5명과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온열 질환 사망자의 경우 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기준 경남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 11만 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매출이 6만여 마리와 육개 3만 5천여 마리 등 모두 11만 6천여 마리의 피해 신고가 보험사에 접수됐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진주 1,500여 마리와 산청 600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양과 하동에서도 피해가 확인된 반면 남해와 사천에선 아직 접수된 신고가 없습니다. 부분 개통을 포함해 경남의 주요 도로 12곳이 올 하반기에 개통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함양 울산 고속도로 창녕에서 밀양 구간 28.54km와 남해 설천면 고사에서 동비 구간 1.7km 등 고속도로 1곳과 지방도 7곳, 국도와 국지도 총 4곳이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도는 특히 오는 2026년 창녕에서 함양 구간이 개통되면 경남 서부 내륙에서 동부 경남,
울산, 부산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간 투자 활성화와 지역 개발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화그룹 자수정회가 오는 25일까지 진주 남가랑 박물관에서 진주에서 용나용 기획전을 엽니다. 민화 전문가 21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선 용의 길상을 담은 민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여집니다. 또 부대 행사로 민화 그리기 체험과 시민과 함께 그리는 용 공동 제작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며 체험 참여 신청은 남가랑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자수정 민화연구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경상국립대가 2024학년도 2학기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천시 지원 계약학과인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는 사천시에 위치한 기업체와 기관 등에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천 GNU 사이언스파크에서 주중 야간과 주말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등록금의 70%와 운영비 전액을 사천시가 지원하는 이번 계약학과 원서 접수 기간은 21일까지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화훼 농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호우의 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제방이나 시설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정비를 해주시고요. 배수로 잡초 제거와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6도, 남해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종일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 또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2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5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